안녕하세요. 행이 아빠입니다. 14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4가지에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링크드인, 깃허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어떻게 보면 SNS라고 볼 수도 있고, 코인 정보를 얻는 여러가지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링크드인 볼게요. 링크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적인 인맥 제공 서비스로 구인구직과 동종업계 사람 파악 가능. 하지만 개인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 이거는 조금은 주관적인 제 생각이 들어있기도 한데, 물론 여기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의 경력 같은 거는 자기가 증빙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쪽에 올라오는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정보들은 약간 과장 허위 광고들이 많다는 거를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올라오는 모든 내용을 다 신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려서 봐야 된다는 의미고요. 깃허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영상에서 몇 번 올려드렸는데, 오픈소스 저장소 클라우드 2018년 MS가 인수. 코인의 경우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버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 비공개인 경우도 있다. 깃허브 활성도로 개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깃허브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더리움 EIP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MS가 인수했다는 것, 이거는 제가 조사했을 때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소스 코드를 올리는 정보라서, 코드를 직접 보시는 분들은 실제 코드를 까서 어떤 것들이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저도 코인 정보를 분석했을 때 깃허브에 가서 코드는 몰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인 개발사들이나 뭐 커뮤니티 매니저들이 좀 큰 규모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실시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코인 자체로만 쓰이는 건 아닌데요. 대신 코인 쪽에 정보를 보다 보니까, 뭐 물론 카카오톡도 정말 많이 쓰는 메신저지만, 국내 유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훨씬 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쓰고 있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뭐 병행해서 쓰거나, 아니면 해외 코인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이 더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을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카카오톡은 인원 수가 최대 1,500명까지 들어갑니다. 대신 텔레그램은 무제한 인원수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코인에 여러 개 방인 경우 1,500명씩 짝에서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런 순서로 쓰이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이니까 한 번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병행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쪽만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더불어서 뭐 소통 창구로 사용된다. 디스코드도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 디스코드를 제가 알아봤을 때는 사실 게이머용 메신저입니다. 음성 전화는. 저는 게임을 잘 하진 않지만 게임할 때 음성 채팅하는 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코인 개발사 측에서 말씀드린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그다음 텔레그램, 그리고 세 번째 메신저로 디스코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디스코드는 특징이 전체 채널을 한 대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채널을 갈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의 메인 있고, 그 밑에 하위 한국 지부, 뭐 미국 지부, 일본 지부, 그리고 개발자 방, 뭐 Q&A 방,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채널 안에 있는 방을 다 쪼갤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기본적으로 음성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인 쪽에 한정지어서는 텔레그램보다는 조금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링크드인, 깃허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예시를 찾아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링크드인입니다. 뭐 첫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제가 링크드인에 따로 이력을 정리해놓은 게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맞는 자리 찾기에서 IT 쪽을 눌러보면, 구인을 원하는 그 업체에서 쉽게 생각하면 사람인 이나 뭐 그 채용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직책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링크드인에 자기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이걸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헤드 오브 이머징 엔터프라이즈 아마존 웹 서버, 아마존 쪽에서도 채용을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한, 해외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고 한국 쪽에도 자료가 있는 걸로 나오네요. 링크드인 수백만 개의 채용 공고와 채용 관계자들의 만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인을 한정을 지으면 가짜 이력을 집어넣는 경우, 솔직히 취업 사이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사람인의 이력서가 있더라도 그 이력서를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 이력서 자체를 전부 다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링크드인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인 쪽 뻥튀기나 아니면 허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걸러서 보여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깃허브이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더리움 깃허브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코드가 올라와 있는 것들 보이시죠? 다 오픈 소스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오픈이니까 뭐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오픈 소스로 진행되는 것들은 코드를 실제로 다 공개를 해놓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 안 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깃허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소스로 공개되는 코드들이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 깃허브 엔터프라이즈 코드 뷰, 꼭 코인 쪽만 있는 건 아니죠. 프로그램 코드를 올려놓는 오픈소스 사이트인 거지 꼭 코인에 한정되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방금 보여드렸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개발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고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전체 진행을 이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프로젝트 자체의 진행도를 평가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는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검은 화면 빛깔인데 제가 제 컴퓨터에는 디스코드를 쓰지는 않고 핸드폰에서만 쓰고 있어서 이렇게 페이지인데, 디스코드는 이런 모양입니다. 사실은 깔면은 텔레그램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채널이 기본 이렇게 들어가면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밑에 하위 채널로 제너럴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또 추가적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디스코드 가이드, 디스코드 치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 설명이 나오네요. 여기는 내가 가입한 기본 채널명이면 그 세부 채널로 리그 오브 레전드, 어나운스먼트, 메인, 파티 1, 파티 2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부 채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음성 대화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쓴다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제가 뉴스를 받는 용도로도 쓰고 쪽에 보면 대화방 쭈루룩 있죠. 뉴스 채널들은 제가 모아서 따로 보고 있거든요. 뉴스 채널도 제가 상당히 많이 챙겨봅니다. 뉴스 전체를 읽는 건 아니지만 헤드라인만 빨리빨리 읽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금방금방 확인을 하죠.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저도 제가 흘려버리기가 아까운 뉴스들이나 아니면 제가 작성한 용어집 같은 거를 이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출처는 다 밝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별 코인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 그 위주로 저도 찾아서 이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8개 중에 링크드인, 깃허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4개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주관이 쪽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올라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느꼈던 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코인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이라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거나 정말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8개 중에 앞에 4개는 비트코인톡, 레딧, 미디엄, 트위터, 그리고 오늘 링크드인, 깃허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요 8개입니다. 카카오톡은 너무 많이 써서 제외를 했고요. 사실 코인 정보를 얻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자기가 발품을 팔지 않으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이 먹여주는 정보로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접 찾고 공부하시는 게
남보다 한 발짝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톡이나 레딧에서 직접 정보를 얻는 건 어렵고, 미디엄 같은 경우도 빨리 올라온 정보가 아니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합니다. 카카오톡도 물론 사용하고요. 뭐 텔레그램도 채널도 상당히 많은 걸 들어가 있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찾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정보 싸움이라서 남들과 경쟁하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빨리 알아야겠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정말 주요한 트위터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알람까지 띄워서 즉각 올라오자마자 거의 빠르면 1초에서 5초 안으로 확인하고, 이 내용이 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나중에 확인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어떤 거를 이용해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나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정보를 공짜로 떠먹여 주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정보를 얻는 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보라도 알지 못하면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강점을 가질 수가 없겠죠. 무조건 이걸 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내 스스로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니까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는 스스로 또 공부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코인 정보를 얻는 8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간 들어가 있는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건 역시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은 피드백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